1억을 저축만으로 모으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. 월 200만 원씩 모으면 4년이 걸리고요. 300만 원씩 모은다 해도 3년이 걸립니다. 월 200에서 300만 원씩 저축하는 것도 여윳돈으로 모으는 게 아니에요. 외식이며 애들 사달라는 것도 내 주머니 사정 보면서 짠테크를 해야 된단 말이죠. 그렇게 3, 4년 걸쳐 저축만으로 1억을 모으면 내 인생에 바뀌는 게 있을까요? 없습니다. 또 2억을 향해 몇 년 동안 아껴가면서 또 모아야 돼요.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. 그렇다고 우리가 몇십억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걸까요? 그런 것도 아닙니다. 그저 100에서 200만 원 더 벌어서 대출이자 갚거나 1년에 한 번 가족끼리 번듯한 여행 좀 갔다 오는 그 정도의 여윳돈이 필요하단 말이죠. 이게 제가 3년 동안 외벌이로 살면서 느낀 감정들이에요. 월급 250만 원으로 4인 가족을 꾸릴 수가 없어서 저는 더 벌기로 결심했습니다. 그동안 수많은 부업을 시도했고 최근 1년 만에 1억을 모을 수 있었던 그 발판이 되었던 에어비앤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탈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에어비앤비를 추천하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, 첫 번째는 내 노동력이 거의 안 든다. 두 번째는 돈이 바로바로 입금된다. 세 번째는 원금을 잃지 않고 소액으로도 가능하다입니다. 이 세 가지 이유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. 첫 번째가 뭐였죠? 내 노동력이 거의 안 든다고 했죠. 우리가 에어비앤비를 본업으로 할 것도 아니고 부업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.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내 시간, 내 노동력이 더 이상 들면 안 된다는 말이죠. 이미 본업으로도 지쳐 쓰러지겠는데 퇴근하고 또 일하는 게 쉬워요? 당연히 힘들죠. 제가 블로그 체험단, 1일 1포스팅, 스마트 스토어 위탁 판매 같이 노가다성 부업을 6개월 이상 지속해 본 적이 없어요. 항상 실패했다고. 왜냐하면 퇴근하고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 지속 가능성이 떨어졌단 말이에요. 근데 에어비앤비는 세팅만 처음에 딱 해놓고 나면 내 품이 드는 게 진짜 없습니다. 제가 한 달에 투입하는 시간이 한 5시간이 채 안 될 거예요. 그만큼 자동화 운영하면서 돈 벌 수 있는 최적의 아이템입니다. 두 번째는 뭐였나요? 돈이 바로 입금되는 거였죠. 이게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인데, 스마트 스토어도 빨리 정산돼야 열흘 정도 걸리고 편의점 알바를 해도 주 단위, 월 단위로 받는데 에어비앤비는 자고 일어나면 바로 통장에 꽂힙니다.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거나 경조사가 많은 달, 병원에 큰 돈이 쓰일 때 적금 깰 필요 없이 에어비앤비 통장에서 가져다 쓰면 되죠. 그만큼 현금 흐름이 좋은 부업이라는 겁니다. 세 번째는 원금을 잃지 않고 소액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. 직장인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투자를 쉽게 접하는데 투자의 단점이 뭔가요? 원금을 잃기 쉽다는 점입니다. 물론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제가 투자할 땐 빨리 많이 벌고 싶으니까 거의 투기성 같은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 원금을 잃을 수밖에. 하지만 에어비앤비에 드는 비용은 보증금과 초기 세팅 비용, 이 두 가지밖에 들지 않습니다. 보증금이야 만기되면 돌려받는 돈이고 초기 세팅 비용도 500만 원이면 충분하거든요. 이 초기 세팅 비용도 길어봤자 3-4달 안에 거의 다 회수가 가능합니다. 그만큼 소액으로도 높은 수익금을 벌 수 있다는 거죠. 이런 장점들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에어비앤비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. 쉽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. 근데 이제 막혀버렸어요. 올해 10월부터는 사업자 코드가 없으면 신규 등록조차 안 되고 내년 10월까지 기존 사업자 코드 없는 숙소는 모조리 전부 퇴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완전 노다지 시장이 되어버린 거죠.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서울 기준으로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물건이 17,000여 개 정도 되는데 이 중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2,500개밖에 안 됩니다. 내년 10월에 14,000개를 한꺼번에 없애버린다는 거예요. 올해 외국인 방문객 수는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었고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는데 숙박업소 14,000개를 없애버린다? 수요는 느는데 공급을 줄인다? 이거 완전 땡큐죠.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.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들었을 때 머릿속에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. 그게 뭐냐? 지금 이 시점에도 가능한 이야기냐? 그럼 어디 지역에다 해야 되냐? 아니면 얼마만큼의 소액으로 세팅이 가능하냐? 일 겁니다.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들어와 무료 전자책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. 영상으로 다 담기에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제가 정리해 놨거든요. 그러니 무료로 다운받아서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.
사실 제가 공대생이라 그런지 숫자, 데이터 이런 거에 집착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. 아무리 남들이 떠들어봤자 어떤 수치화되지 않는 정성적인 평가들을 믿질 않아요. 에어비앤비도 어디 차리면 잘 된다더라, 뭐 월에 2, 300은 그냥 번다더라, 이런 얘기는 니들이 해봤으니까 하는 소리고, 처음 하는 사람들은 알 길이 없잖아요. 왜 그 지역이 잘 되는지, 왜 매출이익은 그 정도 나오는지 데이터로 분석이 돼야 그나마 리스크를 줄이고 진입을 할 거 아니에요.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강의나 컨설팅은 그런 데이터 분석이 아예 없어요. 그냥 여기에 해, 얼마 세팅으로 이렇게 하면 돼, 이런 정보라면 검색만 해도 알 수 있는데 돈을 받을 정도의 내용인가 싶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시작할 때 수집했던 정보와 데이터를 무료로 배포하니까 많이들 봐주세요. 값은 공짜지만 가치는 그렇지 않습니다. 제가 몇 날 며칠을 분석하고 수집한 내용이니까요. 대신 그 정보가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